안녕하세요, 선생님. 올해 3월 기초연금 신청할 예정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얼마 전 가지고 있는 땅을 정리해서 현금이 생겼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답니다.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혹시 이자 소득이 높아져서 기초연금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금융재산은 도대체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024년 대비 6.6% 인상된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입니다. 쉽게 말해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단독가구 34만 3,510원, 부부가구 54만 9,6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2024년 소비자물 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기초연금 최종연금액은 내년 1월 10일경 발표될 예정이지만 2024년 대비 2.3%, 2.6% 인상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금융재산의 종류와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 번째, 정기예금, 정기적금과 같은 저축성 예금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두 번째,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은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반영합니다. 세 번째,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또한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모두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되는데요. 그 이유는 수익자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즉시 변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주식, 수익증권 등은 기초연금 신청조사 당시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재산 외에 다른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먼저 금융재산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하면 각각 8천만 원에서 9억 8천만 원이 되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1억 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26만 6천 원이고 2억 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60만 원, 3억 원은 93만 3천 원, 4억 원은 126만 6천 원, 5억 원 160만 원, 6억 원은 193만 3천 원, 7억 원은 226만 6천 원, 8억 원은 260만 원, 9억 원은 293만 3천 원, 10억 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326만 6천 원입니다. 따라서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24만 원이므로 금융재산 7억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364만 8천 원이므로 금융재산 11억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이론적인 계산이고 실제로는 다음의 두 가지 관문을 거쳐야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준에서 단독가구는 1억 원, 부부가구는 2억 정도씩은 낮아집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는 금융재산 6억 원, 부부가구는 9억 원까지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따라서 그 기준이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금융재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과 배당소득 또한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만일 매달 받은 이자 및 배당소득의 평균값이 60만 원 정도라면 첫 번째 관문에서 말씀드렸던 기준에서 약 2억 원 정도씩 낮아집니다. 따라서 똑같은 금융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은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바로 반영되나요? 아니면 이자를 받고 나서 반영되나요? 기초연금 계산 시 이자소득은 이자를 받은 달이 속한 해의 다음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만일 2024년 10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으로
300만 원을 받으셨다면 2025년 4월 25일부터 2026년 3월 25일까지 매달 25만 원씩이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참고로 이자 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즉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식 통장으로 금융재산을 옮겨놓거나 현금으로 찾아놓으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금융재산의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해서 증빙자료 없이 재산이 줄었을 경우 줄어든 금액을 기타 증여 재산으로 인정해서 증여 시점부터 매달 단독가구 251만 2천 원, 부부가구 304만 8천 원씩 자연소비분으로 차감하고 남는 잔액만큼을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으니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증여세를 내고 자식에게 증여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기초연금 신청 전에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돼서 조금 전 설명드렸던 자연소비분으로 모두 없어질 때까지 일정 기간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자녀의 돈거래, 자녀에게 명의되어 자녀와 공동으로 차량 등록은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재산이 1억 원에서 10억 원일 때 금액대별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드렸는데요. 각각의 표를 참고하셔서 기초연금 신청 전 본인의 금융재산에 대한 예상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신청 전 각각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미리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르신들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